새해가 밝아오면서 2023년 증시 전망 컨센서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시 흐름을 미리 읽고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컨센서스만을 파악해서는 리스크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예측하는 일은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래를 전망할 때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사건들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추론은 꽤나 정확한 편이죠. 하지만 이처럼 모두가 전망할 수 있는 미래의 사건들을 활용해 높은 수익률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기존 추세에서 벗어난 변칙적인 미래를 정확하게 전망한다면 매우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를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재빨리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바로 이 변칙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월가에는 전문가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변칙적인 전망을 매년 내놓는 대가가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UBS 산하 Private Wealth Solutions의 부회장 바이런 위언입니다. 그는 무려 38년 연속으로 이 미래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가 내놓는 자료의 제목은 매우 심플합니다. 2023년에 사람들을 놀라게 할 일 10가지입니다. 10 Surprises of 2023 라고 되어 있죠. 우선 왜 위언의 예측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언은 자신이 내놓는 예측들은 평균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발생 가능성을 30% 이하로 보고 있지만 자신은 50% 이상의 확률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건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즉 월가 컨센서스와 큰 차이를 보이는 전망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위언의 10가지 예측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대선 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에서 여러 인물들이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혜성처럼 새로 떠오른 인물들도 대선 경선에 등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줄다리기를 지속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 전환, 피벗이나 일시적, transitory라는 단어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게 되겠죠. 연방기금금리는 PCE 지수보다 높아질 것이며 실질금리 또한 양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현상이죠. 네, 설명을 덧붙이면요. 여기서 실질금리란 기준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금리를 뜻하는데요. 그동안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상태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을 뺐을 때 마이너스인 상황이 지속됐겠죠. 이제 금리가 크게 오른 만큼 앞으로는 오랜만에 실질금리가 플러스를 기록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위원의 이러한 예측은 실질금리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특히 연방기금금리가 PCE 지수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흥미로운데요. 지난해 11월 기준 PCE는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PCE가 앞으로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4%대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위원은 금리가 5%에 가깝게 오를 것이라고 보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세 번째,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 데는 성공하겠지만 긴축적 기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약한 경기 침체를 겪으며 기업의 이익률은 쪼그라들 것입니다. 네 번째, 연준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해 중반에 바닥을 찍은 뒤 하반기에는 2009년과 비견될 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까지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은 때는 모두 금융사고가 벌어진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가상자산은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이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이번에는 현대통화이론이 완전히 신뢰도를 잃게 될 텐데요. 왜냐하면 재정적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죠. 네, 여기에서 조정은 원문에서 correction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correction은 연이어 높아진 주가가 하락하는 일들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는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correction의 일반적인 의미, 즉 정정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거예요.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지난해 FTX 사태로 인해 조정을 받았는데 이것이 FTX라는 잘못된 기관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식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위원은 올해에는 현대통화이론이 정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MMT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없다면 국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화폐를 마음껏 발행해도 된다는 이론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세금을 늘려 잡으면 된다고 주장하죠. 결국 돈을 마음껏 찍어내도 된다는 건데요. 코로나19 시기 미국은 매우 큰 폭으로 재정 지원을 뿌린 바 있죠. 위원은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지금과 같이 심화됐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MMT의 핵심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현실에서 입증된 셈이죠. 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연준은 타국의 중앙은행보다 더 매파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미국 달러는 엔화나 유로화 등 타 주요 통화 대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입니다. 이는 달러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이들이 일본과 유럽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7번째, 중국은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5.5%를 향해 느릿느릿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또한 서양과 강한 무역 관계를 재구축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이는 실물자산과 현물 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으로 8번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친절한 공급자가 될 것입니다. 석유 가격은 우선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하락하게 될 텐데요. 이외에도 중동과 베네수엘라에서 수압 파괴, 하이드롤릭 프래킹 기술이 증가해 이들 국가의 석유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점 또한 석유 가격이 하락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류의 가격은 올해 $50를 찍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에 세계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이 WTI유가 $100를 기록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프래킹은 미국에서도 환경 파괴로 인해 논란이 많은 기술인데요. 그럼에도 미국에서 프래킹 기법의 사용 빈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위원은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9번째, 우크라이나의 참상은 2023년 상반기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고통과 비용이 적체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가 휴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휴전을 선언하기 위해 영토 할양, Territorial Split 협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작년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죠. 영토 할양이 지정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전쟁의 참상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는 점은 긍정적인 소식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광고주의 저항과 트위터가 발행한 채권의 품질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채무자들의 비관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연말까지 트위터가 회복의 길에 접어들도록 해낼 것입니다. 머스크가 테슬라를 뒷전에 두고 트위터에 온 관심을 쏟고 있는 만큼 흥미로운 예측입니다. 위원의 예측이 들어맞는다면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월가가 주목하는 바이런 위원의 내년에 깜짝 놀랄 일 10가지를 알아봤는데요. 흥미로운 예측이 많았습니다.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이 바이런 위원의 예측을 참고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재미있는 리포트 열심히 분석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